네, YTN 라디오 이재현의 뉴스 정면 승부 2부 시작합니다. 목요일 이 시간에는 정면 우먼 파이터 정우파로 시작합니다. 정치권의 주요 이슈들을 힙하게 공격을 날릴 두 분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이현주 국민의힘 전 의원,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 두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오늘 이제 본격적인 얘기를 나누기 전에 라디오 청취율 조사와 관련한 안내를 먼저 좀 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네. 자, 이 청취율 조사 공의 전화번호로 청취율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공의 전화가 오면은 전화를 받으셔서 이재현의 뉴스 정면 승부 잘 듣고 있다고 얘기를 해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자, 오늘도 퀴즈를 드려야 하는데 오늘 이 코너가 아주 핫한 코너죠. 저 바로 최민희 의원님과 이현주 의원님이 나오시는 정면 우먼 파이터인데요. 이 코너의 줄임말은 무엇인지가 오늘 퀴즈입니다. 예를 드리죠. 1번이 수우파, 2번이 정우파입니다. 자, 줄임말이 무엇인지 이현주 의원님 아시겠어요? 너무 예. 쉬운 거 아니에요? 예. 짧은 문자는 50원이고요.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 0945로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번 수우파, 2번 정우파인데요. 이 코너의 이름은 무엇이냐 하는 건데요. 보내주신 정답자분들 추첨해서 커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많은 분들의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오늘도 우아하면서도 강력한 한방으로 논쟁들을 두고 잘 싸워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다룰 두 가지 이슈 먼저 듣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탈북어민 북송 사건을 두고 여당은 국정조사와 특검을 거론하며 공세 수위를 높인 가운데 야당은 정략적 공세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국회 원구성 협상은 방송 분야를 다루는 과방위원장을 누가 가져가느냐를 놓고 막판 진통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네. 자, 탈북 어민 강제 북송과 관련한 얘기 또 원구성 협상과 관련한 얘기 오늘 이 두 가지 주제가 오늘 두 분들이 나눌 이슈가 되겠습니다. 자, 먼저 탈북 어민 북송 당시 사진이 공개되면서 파장이 크게 일고 있죠. 자, 대통령실에서는 반인륜적 범죄라고 했고 진실을 낱낱이 규명하겠다고 나선 상황입니다. 자, 사진들을 보셔서 당시 어떤 상황이었는지 다들 잘 아실 텐데요. 먼저 최민희 의원님부터 의견 좀 이건 좀 말씀해 주세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어처구니 없다고요? 예, 왜냐하면 그래서 저는 이 상황이 지지율은 추락하고 뭔가 시스템은 잘 안 돌아가서 네. 윤석열 정부가 우왕좌왕하는 것처럼 비추고 국민의 신뢰를 떨어지는 이 위기 탈출용으로 위기 탈출용 신북풍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무려 2019년의 일인데요. 2019년에 11월 7일 날 당시에 국회 정보위원장이 이해훈 의원이었어요. 예. 그때 브리핑을 합니다. 국정원 보고를 받고 브리핑을 하는데 그 브리핑한 내용이 이 사람들이 가혹행위를 한 범죄자고 네. 그래서 이 북추방 주민 2명은 16명을 살해한 사람이다라는 요지의 브리핑을 네. 국민의힘 쪽 국회 정보위원장이 기자들을 향해서 합니다. 네. 예.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귀순해서 섞이면 너무 끔찍하다는 얘기까지 덧붙였다고 언론이 보도하고 있고요. 또 김무성 전 의원도 그때 잘 보냈다. 이런 흉측한 자들을 받아서 되겠나. 이런 요지의 얘기를 했을 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국회 정보위에서 여야 의원들이 같이 보고를 받고 네, 그리고 이 정보위원장이 국민의힘 소속 위원장이 이렇게 브리핑한 사안을 3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완전히 정반대의 태도로 윤석열 정부가 나오는 것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자세한 상황은 차차 이제 토론을 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대통령실에서 이제 반인륜적 범죄라고 얘기했는데 어쨌든 3년 전에 국민의힘도 이 상황에 대한 보고를 받고 판단을 했었다는 그런 얘기잖아요. 네. 이현주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지금 이제 지지율이 떨어지는 거라든지 여러 가지 저는 뭐 유감인 부분이 많아요. 그리고 우리가 새겨들을 부분도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이제 지지율 떨어져서 또 할 얘기를 못 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이런 이제 예컨대 문재인 정권이 여러 가지 또 잘하신 부분도 많지만 네. 저는 그 중에서도 특히 남북 관계에서 지나치게 북한 눈치를 많이 본 부분 네. 이런 부분들은 정권 교체의 어떤 민심 여기에도 상당히 반영되어 있던 비판적인 비판을 받았던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문제들은 당연히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다.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뭐 우리가 이제 지지율이 떨어진다 하더라도 네. 짚고 넘어가야 되고요. 특히 이 부분에 이제 문재인 정권에서는 사람이 먼저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 예. 그런데 이건 사람이 먼저라는 그 구호하고도 맞지 않는 부분이고 그 당시에 뭐 이혜원 위원장이라든가 네. 저는 뭐 그 당시에 그렇게 얘기하신 분들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네. 이건 좀 짚고 넘어갔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 네. 사실 이제 밝혀서 만약에 기순 의사 여부가 어떻게 되는가 밝혀서 문제가 없으면 또 문제 없는 대로 처리하면 될 일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결국에는 뭐가 이슈냐. 그 당시 기순 의사를 밝혔느냐 여부 네.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정부에서는 기순 의사를 그 당시에 밝혔다. 예. 라는 것이고요. 그런데 이제 문재인 정권에서는 지난번에 예전에 예. 기순 의사가 진정성이 없었다라는 것이잖아요. 네, 예, 그렇죠. 그런데 이번 정권에서는 기순 의사가 초기에 이미 밝혔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정확하게 판단이 안 됐었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네. 저는 이것은 진상규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국정 지지율이 떨어지는 것과 상관없이 의혹이 남아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규명을 하고 넘어가야 된다는 그런 얘기인데요. 근데 지금 그렇습니다. 기순 의사와 관련해서는 아니 만약에 국정 지지율이 제가 지금 말씀하신 거에 기순 의사와 관련해서는 그게 논란이 좀 있어요. 예, 당시에 이제 그것뿐만 진정성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진으로 봐서는 그렇게 얘기하기는 좀 쉽지 않잖아요. 아닙니다. 그거는 아니에요? 그 장면 하나를 얘기해서 그렇고요. 문재인 정부가 사람이 먼저다라고 했지 잔혹한 살해 혐의자 먼저다 이런 얘기 한 적 없습니다. 저는 이분들이 살인자라고 보는 민주당 발표에 더 신빙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건 여야 당시 반응을 종합해서. 그리고 또 하나는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사실은 뭐 민주화 이후에 뭐 재반 사안을 보는 태도가 다르지 않은 영역이 많지만 네. 남북 관계는 극명하게 갈리는 지점이죠. 근데 저는 지금 윤석열 정부의 문제는 너무 여기저기 눈치를 안 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눈치를 너무 안 본다? 네, 여당은 야당 눈치도 봐야 되고 네. 국민 눈치도 봐야 되고 네. 사실은 남북 관계에서 평화를 추구할 때 북한은 남한 눈치를 보고 남한은 북한 눈치도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지율이 추락하면서 나오는 이유 중에 오만하고 독선적이다. 이게 추락의 이유라고 국민들이 많이 얘기하시고 있기 때문에 그건 예.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귀순 의사와 관련해서는 이게 귀순 의사를 밝힌 시점이 중요합니다. 네. 예, 처음에 이게 NLL 넘어왔다 다시 도망도 가고 막 예, 추격전이 예.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그 당시에는 초기에 기순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는 겁니다. 도망갔다는 겁니다. 예, 도망갔고 그래서 심지어 특수부대가 투입되고 쫓아가서 납포한 것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분들은 어쨌든 이미 2019년 10월 30일 날 대한민국 정부는 16명을 죽인 흉악범이 동해에서 배로 도주하고 있다는 사실을 첩보를 입수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들을 납포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특수부대를 투입해서 잡은 거예요. 네. 예. 도망가고 막 이랬기 예. 때문에. 예. 그랬다가 조사하는 과정에서 귀순 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네. 그 귀순 의사가 진정성이 없다고 본 거고 그리고 지금 그 한 사진 좀 아까 말씀하신 네. 사진도 이들이 북한으로 인도될 때 안 가려고 했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거 너무 당연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은 16명을 죽인 살인범으로 도망하고 있다는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북한으로 가면 북한으로 가면 두렵기 때문에 당연히 처벌되기 예. 때문에 북한으로 안 가려고 했던 거죠. 그리고 사실 남한 법정에서 이분들의 그 범죄를 증명할 수 있는 길 네. 이런 것도 사실 그때 마땅치 않았기 때문에
저는 뭐 그 사진 한 장이 이 사안을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결국 범죄자는 보호해줄 필요가 없다는 그런 얘기가 되는 건가요? 결론적으로? 아니 그러면 살인 16명을 예. 죽인 살인자를 저는 뭐 그 이혜훈 위원장의 말이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이혜훈 위원장이 이런 사람이 기순에서 남한에서 우리 국민들과 섞이면 끔찍하다는 네. 그 정서에 동의하면서 네. 이런 결정을 당시에 정부가 내렸고 여야가 보고받은 사안이다. 그러려면 그때 보내지 말라고 해야 되는 사안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러니까 귀순한 의사를 밝혔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에서는 받아주면 안 된다. 그런 예, 얘기가 이거는 되는 법상으로 거네요. 예. 국제법상으로 그러니까 흉악범을 이제- 인도해야 되니까요. 자국에. 네. 예. 그 살인자 여부를 이제 단정을 하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건데 사실 그 단정하는 근거는 이제 북한의 주장인 것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것 또한 이제 사실은 이제 그 단정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결국 뭐냐하면 귀순 의사를 밝히면 그 순간부터 탈북자로서 이제 우리 헌법과 법률에 의한 보호를 받게 되는 거죠. 네. 그러면 그때부터 그냥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게 되는 게 아니고요. 예. 이제 우리 국민으로서 조사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물론 법에 따라서. 예, 우리 법과 헌법에 따라서 물론 이제 자료가 부족하기 때문에 어떤 그 범죄에 대해서 수사하는 게 한계가 있다. 이 말씀도 물론 그래서 어려움이 있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면 비보호 탈북자라고 해서 네. 지원이나 이런 게 다 제외가 되고 예. 그래서 약간 배제가 된 상태에서 조사를 하게 되는데 이 부분에서 사실은 법과 제도상의 어떤 어려움이 있고요. 그래서 문재인 정권에서도 이런 경우에 이 제도상의 정비가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 우리가 예. 앞으로 보완을 해나갈 사항이고요. 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범죄가 확실하게 단정하기 어려운 상태인데 네. 일단 귀순 의사를 밝혔는데도 불구하고 북한의 말만 믿고 네. 바로 북송을 하는 것도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 뭐냐 하면 그 당시에 귀순 의사의 진정성이 없다라고 판단한 그 경위 네. 이런 과정들에 대해서 한번 진상규명을 해보자라는 것이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물론 이제 국민 눈치도 안 보고 야당 눈치도 안 본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네.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라든가 이제 우리 당이 또 새겨들을 부분도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네. 그러나 이제 북한 눈치와 관련해서는 좀 이견이 있어요. 네. 그래서 북한 눈치를 봐야 되겠느냐. 북한 눈치는 뭐 안 볼 수는 없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까지 북한 눈치를 볼 필요는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네. 지금 팩트 체크 몇 가지 하겠습니다. 예. 북한의 말만 믿고 살인자라고 단정했다. 저 그런 말 한 적 없습니다. 그리고 이 자료 보시면 조사 과정에서 자백했다는 겁니다. 네. 예. 조사 과정에서 자백한 본인들이 상황이다. 자백한 상황이라고 민주당 쪽에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예. 당시에 여야가 이런 보고를 다 받았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뭐 북한의 말만 믿고 그런 건 아니고 그래서 예를 들면 이들이 16명을 죽인 살인자라는 네.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었고 조사 과정에서 스스로 자백을 했다는 겁니다. 지금 네. 주장되는 바는. 예. 예, 그랬기 때문에 저는 그 당시에 그 정보위 야당 당시의 야당이죠. 예, 국민의힘 의원들도 수긍했던 사안으로 보이는데 3년 지난 지금 와서 이러는 게 이해가 안 가고 네. 지금 이 건이 이렇게 문제되는 과정을 민주당은 의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게 일종의 북풍 공작이 아니냐라는 국면 전환용 아니냐. 라는 북풍으로 국면 전환하려고 하는 게 아니냐는 의혹을 받기에 충분한 상황이라고 봅니다. 근데 제가 생각할 합동신문 같은 네. 경우 이제 그게 사실 이 북한에서 탈북한 주민들이 어민들이 북한으로 다시 강제 북송되는 그 기간이 닷새밖에 안 걸렸어요. 그러니까 신문을 제대로 조사를 제대로 한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한 의혹도 있지 않습니까? 그 5일, 그러니까 5일인데 이제 그 그래서- 부분에 대해서 저에게 그래서- 물으신 거. 아니 제가 예, 좀 예, 말씀 좀 이 드려야 의원님 될 것 먼저 같은데. 말씀하시죠. 예. 그래서 이제 이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충분히 조사를 하고 네. 이제 그런 판단을 하더라도 충분히 조사를 하고 왜냐하면 어쨌든 간에 그 기순 의사를 밝혔잖아요. 네. 그러면 일단은 기순 의사를 밝힌 다음에는 우리 법에 의해서 충분히 조사를 하고 그래서 이거는 북송을 해도 아무 문제가 없겠다. 예, 왜냐하면 그 급할 게 뭐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 아무 문제가 없을 때 보내도 된다 이런 거죠. 그런데 왜 그렇게 급하게 보냈고 왜 그렇게 무리하게 보냈느냐라는 것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문제 제기를 했어요. 사실은 예. 뭐 국회에서 그런 얘기들은 있습니다만 저는 그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우리 당에 몇몇 그런 분들이 얘기했다고 해서 그게 네. 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다 그렇게 생각한다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예. 그리고 어찌됐든 만약에 이제 최민희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사람들이 자백을 했고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하면 진상규명해서 네. 그러면 문제가 없다라고 결론이 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뭐 이렇게 이걸 북풍을 한다라고 생각을 만약에 한다면 또 국민들이 그렇게 판단한다면 아무런 또 이게 우리한테 득이 안 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실 지금 이걸 가지고 너무 이렇게 왈가왈부할 것도 없다. 그러나 이것을 안 짚고 넘어갈 수는 없다. 예, 예, 우리가 지지율이 떨어진다고 해서 예. 이것을 예를 들어서 일부러 참았다가 한 1년 있다가 다시 꺼내는 것도 또 더 이상하다. 예. 어쨌든 문제가 있었던 것들은 정권이 바뀌었기 때문에 확인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고 그러니까 그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진상을 정확하게 생각합니다. 파악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신데. 그리고 만약 예. 문제가 없으면 문제가 없는데 이거 별 문제 저기요. 없었구나 하고 결론 내려가면 잠깐만요. 된다고 예.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권성동 원내대표가 이제 이 관련해서 국정조사나 이제 특검도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거를 그런 걸 통해서 진상 규명을 해야 한다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그거는 보세요? 국회에서 처리할 일이고요. 예. 그런데 이게 국정조사가 되려면 지금 그 윤석열 정부가 얘기하는 게 국정조사 할 만한 개연성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미 그 당시에 명확했던 일을 다시 네. 끄집어내서 정치적인 공세를 하는 것이다 라고 민주당이 보고 있는 것이고 예. 저는 지금 이 과정 자체가 진실이 드러나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왈가왈부 할 필요가 없다면 방송토론 다 없애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예를 들면 국민의힘 의원들이 그렇게 말했다고 해서 대한민국 국민이 다 그리 생각하는 거다라고 주장한 사람이 없어요. 중요한 것은 지금 국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사실 알 길이 없습니다. 네. 예, 일부 여론조사가 나오면 뭐 그럴지 모르지만 네. 다만 당시에 이해운 지금은 의원인지 모르겠는데 이해운 의원은 정보위원장이에요. 네. 정보위원장이 그런 입장을 밝혔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이죠. 그리고 여야 의원들이 보고를 받은 것이고. 네. 그래서 저는 민주당이 지금 예. 당시 정보위원회에 참석했던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 여야가. 그러면 그 자료부터 밝힐 수 있는 만큼 밝히는 게 좋겠다. 그리고 관련해서 말씀 잘하신 부분은 당시에 이 비슷한 의혹을 언론에서 제기한 것으로 기억합니다. 제가. 네. 그래서 이게 국회에서 이슈가 됐고 네. 그래서 여야 의원들에게 이걸 보고하게 된 과정이에요. 그리고 보고하고 나서 이해운 위원장의 이런 발표가 있었고 그래서 일단락된 것으로 그렇게 기억이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혹시 당시에 국방위가 열렸는지 그럼 국방위 회의록을 다 그거부터 밝히면 됩니다. 예, 밝힐 수 알겠습니다. 있는 것부터 예, 밝혀라. 예. 이렇게 제안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어쨌든 진실 규명이 중요하다, 먼저다라고 하고 있고 지금 민주당 측에서는 지금 신북풍이다, 국면 전환용으로 정치 공세를 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얘기가 조금 더 진행이 돼야 되겠습니다만 잠시 쉬었다가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YTN 라디오 이재현의 뉴스 정면 승부 3부 이어갑니다. 2부에 정면 우먼 파이터 정우파 시작을 했죠.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주 국민의힘 전 의원,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2부에서
탈북어민 강제 북송과 관련한 논쟁거리들을 살펴봤는데요. 자, 최민희 의원님이 지금 이현주 의원의 말에 뒤이어서 또 붙이고 싶은 말씀이 있다고 그래서 그 얘기 좀 듣고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사안이 민주당이 시작한 사안이 아니잖아요. 정부 여당이 그렇죠. 막 사진을 공개하면서 이제 논란이 시작됐죠. 밀어붙이면서 예. 민주당이 대응하고 있는 사안인데 네. 저는 그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게 위기 탈출용 신북풍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윤석열 정부의 위기 탈출용 신북풍이다. 그런데 그 최종 목적이 무엇이냐? 저는 그 문재인 대통령을 겨냥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아까 이제 이현주 전 의원께서 우리가 얘기할 때 그 민주당도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는 게 아니냐는 취지의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이렇게 정권 교체 이후에 보면 원전 정책 결정 문제 네. 그리고 인사 관련 문제 해서 계속 결국은 청와대를 겨냥하고 있다고 느낄 수밖에 없고 네. 그리고 이 서해상 피격 사건과 지금 저는 이걸 엽기 살인 혐의자 북송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엽기 살인 혐의자 북송 사건이라고 예. 저는 명명하는데 네. 이 두 개의 사건은 사실 민감한 남북 관계에서 벌어진 사건 아닙니까? 네. 그래서 이 사안도 계속 묻고 있는 게 대통령께서 어떤 결정을 했냐를 묻고 있는 거예요. 여기저기서. 네네. 그리고 시민단체들도 나서고 있고. 예. 그래서 이것의 최종 목적지는 문재인 대통령이 아니냐라는 의심을 민주당이 충분히 할 수 있는 상황이다. 네. 그리고 그 결과 민주당으로서는 정말 이거를 세심하게 꼼꼼하게 보고 대응하지 않을 수 없다. 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어쨌든 국민의힘 그러니까 대통령실에서는 이제 문정부를 겨냥한 보복이 아니다. 정당한 절차 여부가 관심이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근데 이제 한 변호사 단체에서는 문 대통령을 직접 거명하면서 네. 그런 것까지 하겠다 다 했잖아요. 네. 그런 것까지 너무 민감하게 생각하기보다는 보복이라기보다는 이제 정권이 바뀌었을 때 네. 우리가 정권 교체를 바라는 그 민심을 어느 정도 반영을 해야 되죠. 네, 그래서 그 전 정권에 대해서 불만을 가졌던 부분들 또는 의혹을 가졌던 부분들에 대해서 전혀 그것을 해소하지 않고 그냥 넘어갈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네. 그게 보복이라고까지 말하기에는 좀 그렇고요. 그래서 하나하나 이게 조금 어떻게 좀 털고 갈 부분들은 있긴 있어요. 근데 예, 그것을 너무 과하지 않은 정도에서 해줄 필요는 있는 거죠. 예. 예. 정치 보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냥 정치 보복이다. 으로 보입니다. 그 일환으로 그렇게 보이고 보이신다. 예. 서해상 피격 사건 같은 경우는 그 당시에 김정은이 사과까지 했습니다. 이례적으로. 네. 예. 예. 그런데 이 경우는 그래도 유족이 있고 유족이 뭔가 문제 제기를 하고 네. 그러면서 이건 그러면 문제 제기하는 사람들이 있으니 살펴봐야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네. 이 지금 북송된 살인 혐의자라고 보이는 사람들은 이 사건은 수사하기도 힘들어요, 사실. 이건 남북 관계 속에서 정말 네. 그 사실을 확인하기도 어려운 네. 이 사안을 이렇게 하는 것은 저는 네.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정치 보복을 하려는 게 아닌가 예. 강력히 의심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거는 계속 이제 좀 진상 규명해 가면서 예. 너무 그렇게까지 간다 싶으면 그때 문제 제기해도 되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네, 저는 예. 그렇게 봅니다. 네. 두 분의 의견이 평행선이에요. 이제 네. 진상 규명이 중요한 것이다. 하는 것을 강조를 했고 또 최민희 의원께서는 이게 정치 보복으로 보인다. 신폭풍이다. 이미 진상 규명은 된 것이다 과거에 이렇게 주장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 얘기는 여기서 좀 줄이도록 하고요. 이제 상임위 배분 부분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야 간 상임위 배분 협상이 난항인데 말이죠. 여당에서는 법사위, 운영위, 행안위, 가방위까지 모두 맡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민주당에서는 행안위하고 과방위를 맡는 조건으로 법사위, 운영위를 양보하겠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게 지금 이 상임위 배분 원래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건가요, 이현주 의원님? 이게 이제 아까 저희가 사석에서도 잠깐 쉴 때 얘기했지만 그 이제 박병석 네. 의장께서 이 부분을 이제
좀 정리를 갖다가 안 하고 그냥 그만두고 가시면서 이게 전반기 조금 의장 마치기 전에 그거를 정리를 하고 나가셔야 되는 건가요? 조금 상임위 이제- 대분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요. 아니 예. 의장단 아, 의장단 구성. 예, 네. 예, 예. 근데 의장단 구성을 좀 하시고 딱 하면 이제 새로운 의장단이 이거를 하시고 이렇게 하면서 이게 좀 자연스럽게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건데 이렇게 의장단 구성부터가 난항에서 시작이 됐잖아요. 그러다 네. 보니 늦어진 거죠. 그런데 이제 어쨌든 지금이라도 빨리 이제 그 재연절 전에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이제 사개특위 때문에 좀 진행이 늦어진 것 네. 같은데 사개특위가 합의가 됐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삼정 합의가 됐죠. 아마 재연절 전에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어쨌든 법사위가 가장 큰 그거였는데 네. 또 법사위를 법사위가 합의가 좀 됐기 때문에 법사위 문제가 저는 뭐 어쨌든 빨리 원구성 합의가 되기를 바란다. 그 법사위 문제만 풀리면 다른 건 뭐 큰 문제가 아니다. 그런 뜻이네요. 합의될 겁니다. 예. 네, 결국 예. 됩니다. 법사위 운영위를 여당이 가져가게 되면 네. 과방위 안행위를 야당이 가져와야 되는 거죠. 그래야 그게 협치죠. 지금 여당이 주장하는 대로 과방위도 우리가 갖겠다, 예. 안행위도 갖겠다, 예. 법사위도 갖겠다, 운영위도 갖겠다. 그럼 민주당은 뭐 하라는 겁니까? 예를 예. 들면 과방위의 경우는 이명박 정부의 방송 장악에 그 기억이 생생하지 않습니까? 당시에 정현주 사장 쫓아내려고 정부 기관이 거의 총동원됐는데 결국은 정현주 사장 기소됐지만 대법원에서 대부분 무죄 받았어요. 네, 예. 그런 기억이 있기 때문에 또다시 방송 장악을 하려고 시도한다고 보이기 때문에 지금 언론 관련 단체들이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연일 시위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과방위는 언론 자유와 독립을 위해서 네. 특히 방송 자유와 독립을 위해서 이건 야당이 위원장을 하는 게 좋겠다. 이런 주장이 충분히 나올 수 있고요. 네. 그래 특히 박홍근 대표는 사실 다음에 당원들한테 굉장히 비판받을 겁니다. 지역구에서도 예. 비판 상위 많이- 배분 문제 때문에. 네, 왜냐하면 법사위가 가장 핫한 거였는데 네. 법사위를 양보했잖아요. 일찍이. 예.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를 열어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법사위를 양보해서 비난 많이 받았습니다. 진짜 양보 많이 한 거라 이거는 권성동 근데 대표께서 또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예, 있었죠. 박홍근 대표의 처지도 생각하면서 예. 좀 협치 정신을 발휘해 줘야 예. 돼요. 뭐 이제 많이 이게- 양보했다는 건 맞는 얘기고요. 이제 사실은요 권성동 원내대표가 지금 굉장히 잘하고 계세요. 제가 이렇게 보면 아, 그래요. 윤핵관이라고 비판도 많이 받지만 사실은 굉장히 절제된 그 여러 가지 이제 이 행동들을 하고 계신데. 보면 특히 그 검수완박 때문에 얼마나 욕을 먹었습니까? 지지자들한테서요. 그것 때문에 사실 여러 가지 힘든 상황인데 그런 상황에서 야당에서 네. 이런 원구성까지 협조를 안 해주시면 사실은 그만두고 나가셔야 돼요. 이게 굉장히 그 궁지에 몰려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이 원구성에 사실은 서로 도와야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게 재밌는 게 이 원구성을 한 여야의 원내 협상이라는 게요. 그 여야의 대치 국면도 있지만 네. 또 어떨 때는 서로가 서로를 도와줘야 또 앞으로도 서로 대치하는 국면에서도 또 이 민민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있는 네. 굉장히 재미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오늘 뭐 좀 시끄러운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과방위 문제인데요. 이 과방위와 관련해서 이제 국민의힘 측에서는 언론 환경이 기울어진 운동장이 아니라 엎어진 운동장이라고 얘기했거든요. 두 분의 의견 어떠신지 아니, 그런 잠깐 인식은 들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기울어진 운동장이 아니라 엎어진 운동장. 예. 그게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측에 이제 그 여당에 불리한 환경이다 이거죠. 아, 그거는 맞죠. 그건 맞다. 그게 예. 무슨 말씀하십니까? 지금 이게요. 여전히 네. 민주당에 유리한 환경이죠. 어떻게 사실은. 저런 말을 하십니까? 저는 아니, 윤석열 그렇게 보여요. 대통령 만들기에 1등 공신이 방송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공영방송은 목이 메시네요. 목이 메시죠. 너무 깜짝 놀랐어요. 너무 깜짝 놀랐어요. 지금 민주당이 정치를 하면서 최대 약점이 불리한 방송 환경인데
그런 말씀을 이현주 전 의원이 하셔서 제가 너무 깜짝 놀라서 그 목이 메었습니다. 대통령 선거할 때까지는 솔직히 약간 민주당이 서운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그 우리한테도 상당히 이제 그 어느 정도 이 불리한 환경이 그래도 상당히 이렇게 공정하게 하려고 전 노력했다고 봐요. 예, 그런데 예. 솔직히 이제 이 당선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예, 여소야대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예. 이 허니문 기간이 너무 짧아요. 예, 벌써 예, 끝난 예,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니 보통은 예. 허니문 기간이 한 6개월은 있는데 지금 2달도 안 됐는데 허니문 벌써 끝난 것 같아서 아니, 대선 과정, 왜 이런지. 대선이 끝나고 난 다음에 언론 환경이 안 좋았다는 말씀이세요? 아니 그러니까? 저기요. 지금도 예. 굉장히 비판 많이 하시잖아요. 아니 그게 아니고요. 제가 기자들을 만났어요. 그런데 네. 기자들은 되게 민주당하고는 사이가 안 좋습니다. 민주당은 사실 대언론 관계에서 의제 관리도 저는 잘하는 것 같지 않고 그러면 기자들에게 정보를 즉각 제공해야 하는데 그것도 예. 잘하는 것 같지 않습니다. 예. 예. 그래서 신경을 써야 되는데 그래서 민주당과 기자들과의 관계가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맨날 민주당 언론개혁하자고 하는데 누가 대상이 되는 기자들이 언론개혁한다고 좋아하겠습니까? 하면서 또 예. 네, 약간 그런데 저 욕을 먹고 그 예. 기자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윤석열 정부를 잘 써줄래야 잘하는 게 없다. 그런 예. 얘기를 공공연히 합니다. 335.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언론 환경이 문제가 아니다. 네, 예. 대선 때까지는 잘해야 사실 저는 됩니다. 윤석열 잘해야 됩니다. 대통령 만들기 예. 1등 공신이 방송이라고 생각하고 특히 종편들이라고 생각하는데 예. 되고 나서는 사실 우리가 보수 언론 네, 그때 이제 문제가 됐던 보수 언론조차 지금 윤석열 정부를 네. 비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 이거는 언론 환경이 엎어진 게 아니라 일을 잘하지 못하시는 것이다. 예. 이렇게 판단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그래서 어쨌든 듣도록 하여튼 하겠습니다. 저희가 예, 그 저 짧게 좀 대통령께서도 여하튼 그때 노태우 대통령 있죠. 네. 그때 굉장히 물태우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지만 지금 여소야대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소야대에서는 조금 유한 그 좀 과할 정도로 유한 모습을 보일 필요가 있어요. 그게 예. 어쩔 수 없이 좀 예. 그런 게 필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저는 지금 원협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면에서 네. 현재 이제 권성동 원내대표 우리 지지자들한테는 굉장히 욕을 먹고 예. 있지만 예. 원만하게 잘 하고 예. 있다. 박봉근 알겠습니다. 대표는 자, 정말 여기까지. 욕 많이 먹고 그래요? 있습니다. 양쪽의 원내대표들 다 욕받인가요? 그러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자, 다음 파이팅 이슈 컷 듣고 오겠습니다. 극우 유튜버 안정권 씨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누나 안모 씨가 대통령실 행정요원으로 근무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예. 자, 잠깐 뉴스 커트 들어봤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양산 사저 앞에서 학성 시위를 하고 있는 유튜버의 누나가 대통령실 행정요원으로 근무를 했습니다. 이게 드러나자 해당 당사자가 사직서를 냈는데요. 논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자, 일각에서 윤 대통령의 사과가 필요하다라는 시각도 있는데요.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최민희 의원님. 우선 어떤 사건이 터졌을 때 윤석열 정부와 대통령실의 대응이 문제라고 봅니다. 이 안정권 씨는 극우 유튜버로 유명한 분이에요. 네. 막말하기로. 네. 그런데 이분의 누나가 사실은 과거에 유튜브 활동도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문제 제기가 나오니까 뭐 뽑는 과정에 문제 없다, 연좌제다 이런 식의 대응이 예, 예. 분노를 폭발시키고 있다. 분노를 유발시키고 있다. 이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 사안 하나에 대해서 누군가 책임을 져라 마라 이거보다는 지금 인사 실패가 이것뿐만이 아니잖아요. 예, 예. 그래서 이번 그 정부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인사 실패가 벌어져도 예. 누구도 책임을 안 진다는 거예요. 예. 예. 언론도 책임을 안 묻는 이상한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인사 실패에 대해서 누군가 책임을 져야 된다. 책임을 져야 된다. 네, 그리고 예를 들면 공정거래위원장 건 성희롱 예. 발언 그 건은 사실 법무부 인사관리단에서 검증한 거 아닌가요? 절차로 봤을 때. 아직까지 인사정보관리단의 활동이 시작된 것 같지는 않은데요. 아직 시작 안 아직 시작 됐습니까? 안된 것 그러면 대통령실 같아요. 안에 몰랐던 것도 아닌 것 같고. 그죠 좀 예. 애매해요. 예. 그러니까
인사가 과거에는 민정수석실 뭐 이게 있어서 책임 묻기도 간단했는데 지금은 대통령실인지 법무부인지 이게 시스템이 막 분산되다 보니까 네. 책임 묻기도 아주 모호한 모호하다. 상황이죠. 그래서 예. 인사 예. 시스템 정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뭐 요 사안 하나를 놓고 대통령이 뭐 사과해야 된다. 이거는 저는 아닌 것 같고 요 사안 하나는 인사과정 전반에 예, 대한 오히려 것을 검토하고 사과해야 된다. 이분이 어떤 절차를 거쳐서 어떻게 들어갔는지는 예. 이건 밝혀내야죠. 이건 언론과 야당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예. 어떻습니까, 이현주 의원님? 이 네. 부분 채용 과정 자체 문제가 아니라 해명이 솔직하지 않았고 그다음에 이제 인사 채용 과정이 불명확하고 책임 안 지는 이 형태.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 누나가 뭐 연좌제 이런 문제가 아니고요. 이 누나가 같이 유튜브 활동을 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조금만 찾아봤으면 문제가 있다는 걸 알았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인사 검증 절차가 좀 굉장히 부실하다. 예. 예. 그러면 이렇게 이제 이 부실한 인사 절차, 그다음 인사 검증 절차, 그다음에 또 보면 쭉 인사 실패가 왜 인사 실패 문제가 되냐면 대통령이 그동안에 표명하신 공정과 상식 이라는 그 정신을 계속 갉아먹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것이 지지율에 영향을 굉장히 많이 미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단순히 인사를 못한다 이런 문제가 아닌 거예요. 네. 그래서 예를 들면 박순애 장관 같은 경우에도 음주된 문제가 됐는데 사실은 대학가라든가 이런 교수나 학계에서 교사라든가 이게 파면 사유거든요. 예. 그러니까 누구는 파면 때문에 무효소송, 해고 무효소송하고 있고 정말 막 가슴이 무너지는 사람들이 태반인데 누구는 장관으로 버젓이 임명이 되니까 이게 무슨 공정한 사회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얘기들을 제가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국민들한테. 그런데 이렇게 돼버리니까 이게 공정한 사회 맞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공정과 상식의 정신과 관계가 되고 이게 예. 바로 대통령의 어떤 대선의 이 시대 정신이었거든요. 이게 굉장히 본질적인 문제와 연결이 되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 굉장히 그다음에 이게 집회와 시위의 자유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이게 더더구나 이제 대통령께서 문재인 대통령 사저 전 대통령 사저 앞에서의 시위에 대해서 조금은 저는 대통령이나 아니면 우리 당의 지도부나 이런 쪽에서 이 부분은 이제 어떤 시민들의 저항 차원에서의 시위가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좀 괴롭힘의 알겠습니다. 차원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양식 있는 시민으로서 집단지성에 대한 자제를 촉구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뭐 이현주 의원님도 같이 뭐 크게 의견이 다른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인사 문제에 있어서 좀 더 신중하고 검증 체계 다시 갖춰야 된다. 두 분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주 국민의힘 전 의원,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